2021년 한국인들의 추억의 놀이가 전 세계의 게임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직접 눈으로 경험한 적이 있죠. 바로 오징어 게임의 영향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다시 돌아온 오징어 게임2는 많은 혹평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건재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오히려 시즌1보다 더 큰 스케일과 함께 파급력 또한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징어 게임2는 공개된 지 이제 일주일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5일 연속 93개국에서 1위를 차지하는 등의 놀라운 행보로 한국 드라마가 여전히 매력적이라는 사실을 세계에 드러냈습니다. 심지어 공개 첫 주 동안 누적된 시청시간이 5억 시간에 달하여 넷플릭스에서는 역시 오징어 게임이라는 말을 들었을 정도인데요. 이와 더불어 4일 만에 6,800만 뷰를 찍으며 첫 주 기록만으로 넷플릭스 비영업권 역대 최고 인기 시리즈 7위에 등극했습니다. 이는 헐리우드 유명 감독인 팀 버튼의 드라마 기대작이었던 웬즈데이의 첫 주 시청수를 훨씬 뛰어넘는 기록이었는데요. 이와 더불어 오징어 게임2는 시즌1에서의 명성만큼이나 새로운 유행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시즌1에서는 딱지치기와 달고나 뽑기가 선풍적인 인기를 끈 것처럼 시즌2에서도 화제가 될 만한 한국 전통 놀이를 많이 선보였는데요. 비석치기, 제기차기 등의 놀이가 있었으나 압도적인 인기를 차지한 것은 바로 공기놀이였습니다. 이미 해당 놀이에 익숙한 한국인들에게는 이게 왜 인기를 끌고 있는지 의문이 드실 텐데요. 정작 다른 나라에서는 하지 않던 놀이였기에 외국인들의 눈에는 생소한 게임이라는 것이 눈길을 사로잡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다른 것에 비하여 해당 게임이 더 화제를 몰고 온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공기놀이가 다른 팽이치기와 제기차기와는 다르게 복잡하면서도 규칙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른 놀이들은 단순하며 직관적이라는 느낌을 주는데요. 제기차기의 경우 제기를 많이 차는 것이 큰 규칙이자 방법이며 팽이치기는 팽이를 오래 돌리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긴장감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닌데요. 하지만 공기놀이의 경우 앞서 이야기한 전통 놀이와는 확연히 다른 차이점을 보입니다. 규칙부터 복잡한 편에 속하며 긴장감을 유발하는 포인트들이 많은데요. 우선 공깃돌 5개가 필요하며 게임자는 공깃돌 5개를 쥐고 있다가 바닥으로 흩뿌립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를 집어 공중으로 공깃돌을 던지고 그 사이에 흩뿌려진 공깃돌을 단계별로 주어야 하는 놀이인데요. 1단계에서는 흩뿌려진 공깃돌을 1개씩 주어야 하고 2단계에서는 2개씩 주어야 합니다. 단계별로 점차 올리다가 4단계가 끝나면 꺾기라고 해서 던진 공기를 손등에 많이 올렸다가 다시 위로 튕겨 손으로 잡아내는 것이 규칙입니다. 꺾기를 하고 난 후 손 안에 있는 공기의 개수만큼 점수를 가지는 게임이라서 손을 잘 쓸수록 유리한 게임이기도 한데요. 마지막 순간에 실수를 하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야 하는 게임이기도 하기에 긴장감이 남다른 면도 있습니다. 게임은 지역마다 규칙이 살짝씩 다른 것이 재미를 올리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까지 인기를 끈 것은 규칙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시즌1의 딱지치기처럼 공깃돌의 화려한 색감 또한 그들의 눈을 사로잡을 수밖에 없었던 것인데요. 드라마를 위해 제작되었던 딱지는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대비된 색상으로 드라마 초반에 시청자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데 성공했었습니다. 시즌2의 공기놀이도 빨강색, 노란색, 보라색 등 알록달록한 색상이 대비되었는데요. 그래서인지 오징어 게임의 동심을 떠올리게 하는 화려한 색감처럼 잘 느껴졌습니다. 더군다나 드라마의 등장인물 강대호가 공기놀이를 하는 장면은 외국인뿐만 아니라 한국인들도 감탄을 불러일으킬 정도였는데요. 특히 현란한 손기술이 해당 장면의 포인트라서 따로 편집된 영상이 돌아다닐 정도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조회수로만 1680만회 이상을 기록하며 화제의 중심이 되기도 했는데요. 해당 장면이 화제가 되다 보니 손의 주인공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습니다. 손의 주인공은 배역을 맡은 강하늘 배우의 손이 아닌 생활의 달인의 공기놀이의 달인으로 출연했던 박종남 씨라는 것이 밝혀지자 그는 이런 날이 올 줄 몰랐다라고 답하며 현재의 인기에 감탄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마술사 같았던 해당 손놀림이 CG가 아닌 실제였다는 사실은 사람들을 더욱 열광하게 만들었는데요. 그렇기에 해당 공기놀이에 대한 관심사가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과거 인플루언서들이 한국 전통 게임인 공기놀이를 소개하는 영상까지도 역주행을 하거나 새로운 영상들이 끊임없이 생성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나 영어 외에도 각국의 인플루언서들이 해당 게임을 소개하는 모습은 얼마나 다양한 나라에서 해당 드라마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인지 확인시켜주는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당 게임이 인기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접근성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루미큐브, 모노폴리처럼 굳이 준비물이 있지 않아도 쉽게 연습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시즌1에서 큰 사랑을 받았던 딱지치기 또한 접근성이 좋은 편에 속했는데요. 집에 종이만 있다면 얼마든지 딱지를 만들어 볼 수 있었으며 딱지를 접는 방법도 한때 유행이 되었을 정도였습니다. 더군다나 남녀노소 제한 없이 즐길 수 있는 게임이며 요령만 있다면 건장한 남자를 힘이 약한 어린이가 이길 수도 있는 게임이기도 하죠.
공기놀이 역시 이런 접근성이 좋으며 남녀노소 관계없이 즐길 수 있는 게임인데요. 굳이 준비물인 공깃돌을 구매를 하지 않아도 비슷한 크기의 물체 5개만 준비된다면 얼마든지 가능한 놀이입니다. 그 외에도 완만한 바닥만 준비되어 있다면 앞서 말한 딱지치기처럼 어린아이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규칙을 가지고 있는데요. 간단한 준비물부터 공평한 규칙을 지닌 게임이기 때문에 한국 어린이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던 놀이들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런 어린 시절의 추억을 이제 전 세계 사람들과 공유하게 되었으며 전 세계가 사랑하는 놀이로 급부상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 들어 유행처럼 올라오고 있는 공기놀이를 하는 영상을 통해 인기를 새삼스럽게 알 수 있었습니다. 마치 몇 달 전 로제의 아파트라는 곡이 유행한 후로 아파트 게임과 관련된 게임 방법 등이 공유되며 다 함께 연습하는 모습을 보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는데요. 공깃돌이 없어서 외국인들이 연습을 못하는 것이 아닐까 싶겠지만 앞서 이야기한 듯이 공깃돌에 제약이 없다는 것이 그들에게는 큰 장점이었습니다. 공깃돌을 구하지 못했던 사람들은 주사위를 활용하여 해당 게임을 습득하고 있었던 것인데요. 주사위는 다른 것에 비하여 크기도 비슷하고 무게감도 있어 공깃돌로 활용하기 가장 적절한 물체이기도 했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바닥이 평평하다면 어디에서든 공기놀이를 할 수 있기에 바닥에 주저앉아 공기놀이를 하는 모습은 정말 한국인이 아닐까 싶은 정도의 모습을 띠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이에 상관없이 해당 놀이를 즐긴다는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That's right. Oh, got it. And oh, got it. 역시 전통놀이는 가족 혹은 친구와 함께 할 때 가장 빛을 발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유대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하는 것이 바로 게임이니 말입니다. 해당 장면처럼 웃음이 넘치게 만드는 것이 바로 게임의 힘이 아닐까 싶은데요. 외국인들 사이에서 공깃돌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주사위였을 뿐 연습을 하기 위해서 가진 도구들이 튀어나왔습니다. 크기가 비슷한 작은 모양의 물체가 5개 정도 모이기만 한다면 공깃돌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유리알부터 나무처럼 다양한 소재 또한 활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선풍적인 관심을 받았던 것은 공기놀이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시즌1에서 그랬던 것처럼 특정 놀이의 음율이 큰 인기를 끌기 시작한 것인데요. 시즌1을 먼저 살펴보자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라는 음율이 큰 화제를 모았었습니다. 클럽에서 해당 곡이 리믹스되기도 했을 정도인데요. 중독성 있는 노래와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아는 영희 캐릭터는 해외에서도 시즌1의 인기 요소 중 하나였는데요. 이번 시즌에서도 시즌1과 비슷하게 한 놀이의 음율이 화제를 모았던 것입니다. 그건 바로 둥글게였는데요. 해당 놀이의 음율은 시즌1에 나왔던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보다 더 길며 중독성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동요이다 보니 아이들이 쉽게 부를 수 있는 반복되는 문장이 듣는 이들의 귀에 박혔던 것으로 보입니다. 처음 듣는 동요임에도 불구하고 신나면서도 긴장감을 유발하는 가사와 음악은 드라마를 시청하는 시청자들에게 익숙하면서도 낯선 감정을 선사했는데요. 특히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감정이었으나 해외에서도 은근한 긴장감을 느낄 수 있는 설정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한국에서 생활하는 외국인이라면 해당 게임의 긴장감을 더욱 느낄 수 있을 듯 했는데요. 특히 해당 게임은 한국에서 레크리에이션 시간에 한 번쯤은 볼 수 있는 게임이기 때문입니다. 실제 레크리에이션에서 해당 게임을 하게 되면 둥글게를 부르며 의자에 빠르게 앉는 것을 규칙으로 하기에 현실에서도 긴장감이 넘치는 게임이기도 한데요. 그렇기에 생각하지도 못했던 장면이 펼쳐지며 해당 게임에서 많은 이들이 웃음을 터뜨리기도 합니다. 해당 드라마에서는 이런 의자 게임과 비슷하게 불러주는 숫자에 맞추어 대기실 형태의 방으로 들어가며 합격자를 점차 줄이는 내용으로 이어지는데요. 항상 밝게만 들렸던 둥글게 동요가 서늘하게 들리는 느낌마저 지울 수 없었습니다. 해당 노래에 대한 중독성과 쉬운 멜로디는 처음 듣는 사람도 쉽게 따라 부를 수 있어 머리에서 지워지기 쉽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Have fun jumping around. I'm gonna sing and you get... 심지어 이 인기를 알 수 있듯이 해당 곡이 태국의 유명 클럽에서 흘러나오는 것을 마주할 수 있었는데요. 이와 더불어 유명 DJ의 유튜브에는 리믹스가 되는 등 동요가 새롭게 재탈바꿈되는 기이한 상황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초반에는 혹평을 받고 있던 오징어 게임2는 보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찬사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24년 하반기와 25년 상반기에 가장 화제의 드라마로 떠오르지 않았나 싶습니다. 특히 오징어 게임2에 나왔던 게임들과 동요, 배우들의 연기력 등이 화제가 된 것만 보더라도 이미 그 인기를 실감할 수 있는 상황인데요. 이어서 오징어 게임 시즌3는 6월 달에 공개되기로 확정된 상태입니다.
특히 시즌3의 예고편이라고 볼 수 있는 쿠키 영상에서는 영희의 단짝인 철수 로봇이 나와 많은 이들의 기대감을 상승시켰는데요. 이에 많은 해외 팬들은 영희와 철수에 뒤이어 빨간불과 초록불이 있다는 것이 서양 문화권에서 유명한 보드게임 잭 엔지를 연상시킨다며 해당 게임은 서양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모든 것이 한국식 게임이었던 해당 시리즈에서 팬들이 자신들의 추억의 게임을 넣어달라는 요청에 정말 해당 게임이 삽입된 것인지도 큰 기대감을 주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헐리우드 스타인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의 출연설에 불이 붙으며 기대감이 고취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제작진마저 시즌3가 더 재밌을 것이라고 호언장담한 현재 시즌3가 시즌1과 2의 인기를 넘어설 것인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시즌2에서 많은 의문이 풀리지 않고 종료된 만큼 시즌3에서 더 많은 반전과 함께 한국의 인기 또한 다시금 상승되는 효과를 함께 누리며 좋겠네요.